조갑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7일 오후 4시 반입니다. UFO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UFO 이야기는 가십이 아닙니다. 이제 워싱턴에서는 UFO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NN, CBS 같은 주류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UFO 이야기를 전 CIA 부장, 전 국가정보국장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체 그리고 실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 거물들이 UFO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면서 드디어 UFO가 공론의 장으로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 해군 전투 조종사들의 목격담, 그리고 그들이 찍은 비디오,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젠 공상소설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 또는 진짜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면서 내년, 올해,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정부의 자료 공개가 주목됩니다. 그동안에 UFO를 추적한 자료를 모았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의회에 제출을 하면은 그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중간 보고에서 UFO는 실제한다, 진짜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날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서 인간 존재, 지구의 존재 의미, 우주, 그리고 외계인 문제, 말하자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UFO 이야기가 허황된 것이라고 내버려 두었던 자료를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사이 미국에서 이런 공론화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조종사의 목격담과 전투조종사의 추격 기록이 공개된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투조종사들이 보고 생각하는 거는 이걸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이 UFO 목격을 한 사람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실감나는 생생한 이야기는 1980년 3월 한국의 팬텀 조종사 4사람이 밤에 목격한 UFO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UFO를 상대로 위협 사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FO를 쏠까 말까. 그때 만약 UFO를 쐈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그래서 이 4사람이 본 UFO 요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사이 이 토픽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4사람이 본 UFO 이야기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980년 3월 31일 한미 합동훈련인 팀 스피리트에 참여해가지고 대구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동해 상공에서 밤중입니다. 야간 작전을 하고 있던 한국 공군 팬텀 편대는 두 대입니다. 두 대에 4사람이 탑니다. 이 팬텀은 비행기가 커가지고요, 한 사람은 조종을 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 무기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탑승한 거죠. 이들이 UFO를 추적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리고 그 곁에서 선회를 하면서 관찰하고 위협 사격까지 검토를 했다는 사실, 요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목격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때 당시 대대장으로 이 편대를 지휘했던 분이 임병선 예비역 공군소장입니다. 이분은 공군 군수사령관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강릉에서 대구로 15,000피트로 비행을 하는데 정면으로 별 같은 게 보였답니다. 매우 환했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별이 저렇게 낮게 떨릴 일은 아니다 해서 저는 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러면은 식별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계획된 훈련을 중단하고 추적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두 대입니다. 근데 이 비행체는 대구 부근을 지나 포항을 가더니 동해 쪽으로 나갔는데, 동해 쪽으로 한 20km쯤 나갔는데, 고도를 15,000피트에서 23,000피트로 올리더니 33,000피트로 높여가지고, 높이는데 아주 수직 상승을 했답니다. 수직 상승. 이게 완만하게 상승해야지 수직 상승하는 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수직 상승해가지고 33,000피트에 떠 있더랍니다. 33,000피트는 보통 보잉 뭐 747이라든지 이런 비행기가 순항고도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공 10km입니다. 그러나 이 공군기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000피트까지 그 물체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33,000피트에서 정지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UFO에 대한 이 세계의 관측 중에서 거의 공통적인 게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는 별로 없습니다. 헬리콥터도 거의 정지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죠. 움직이면서. 이걸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호버링. 그런데 33,000피트에서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 물체는 정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병선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이 비행 대대장이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로는 비행체의 속도는 크게 빠르지 않았지만은 방향을 수직으로 직각으로 막 바꾸는 게, 이건 물리학 법칙에 맞지도 않고 참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인 이승배 중령에게는 이 이상물체, 괴물체의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한번 관찰을 해보라 지시를 하고, 자기는 그 비행물체와 같은 고도에서 비행물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았답니다. 그때 본 이 비행물체의 모습은 어땠느냐? 첫째, 크기는 중형 여객기 정도고 거의 원반형이었다. 원반형. 거의 동골했다는 겁니다. 원반형이다. 그리고 아래 위로 파란 섬광을 내뿜고 있었다. 원반형에서 아래 위로 파란 섬광을 내뿜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UFO 영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UFO하고 모습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섬광을 내뿜고 있었고, 그리고 원반 둘레를 따라서 몇 군데에 충돌 방지등 같은 청색 및 빨간 등을 몇 개 세워 두었다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위협 사격을 한번 해볼까 하고 뒷자리에 있는 무기 통제 장교에게 물었더니, 이 장교는 반대를 했답니다. 이유가, UFO 자료를 읽었는데 사람이 공격을 하면은 반격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위험하다. 그래서 사격은 하지 않았다. 위협 사격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몇 차례 선회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대구 기지로 귀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면서 백밀러로 보니까 그 비행체도 이동을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부대로 돌아와 가지고 공군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고, 대구에 주둔하던 미 공군에도 보고서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팬텀에 달고 있는 레이더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1월산에 있는 공군 레이더 사이트에 잡히느냐고 물었더니 안 잡힌다고 하더랍니다. 이 금속성이 있으면은, 금속이 아니라도 쇳대나 뭐
풍선도 레이더에 잡히거든요.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스텔스 기능. 임병선 공군 예비역 소장은 당시에 그때 그 부근에 떠 있었던 전투 비행 조종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먼 데서 그 환한 불빛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병선 씨는 이건 절대 새떼가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풍선도 아니고 기상현상도 아니다. 이건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미식별 비행체다. 특히 33,000피트에서 정지한 것, 방향선회 때 반물리학적 기동을 한 것,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된 점 등은 지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니까 이건 외계에서 온 물체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미군 측에서 한 몇 달 뒤에 답신이 왔는데 그게 UFO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보고가 한 500건 접수되어 있다라는 답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비행체의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보았던 이승배 중령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 물체가 별이 아니라는 생각은 그쪽으로 다가갈수록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약 30마일 정도로 접근을 해보니 우리와 같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15마일 정도 접근했을 때쯤 그 물체가 순간적으로 영일만 쪽으로 이동하더니 다시 공중에 정지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별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고 그렇다면 혹시 비행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해리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는 수직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하고 추측했지만은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정지하고 있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있지만은 33,000피트 고도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다. 순간 이상한 비행 물체라는 판단을 했는데 접근해서 그 정체를 밝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괴물체에 접근하면서 뒷좌석 조종사에게 레이더로 추적해 보라고 했는데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비행기에 있는 레이더나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스텔스기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금속성의 물체라면은 레이더에 잡히게 되어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 더욱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배 중령은 시속 720km 정도의 속도로 비행 물체에 약 300m까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공을 돌면서 내려다 보았는데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물체의 표면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윗면이 밋밋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중심부에서는 황금빛의 섬광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 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혹시 이 물체가 UFO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그쪽에서도 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 물체는 처음에는 1월산과 대구의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휙 하고 영일만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저희 편대가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2번 정도 선화하니까 또 다른 속도로 동해 상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때 그는 만약 위협 사격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협 사격을 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지금 UFO를 상대로 위협 사격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협 사격을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그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것을 보고 잘 훈련된 베테랑 조종사 2사람이 모는 팬텀기가 그 것을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4사람, 또는 조종사가 4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목격한 UFO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이 카메라로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으로만 남아있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미국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그 모양은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 요새 전투 조종사들이 봤다는 것은
알약처럼 길쭉했다고 그럽니다. 길쭉하고, 그 다음에 기동이 반물리학적이라고 그랬는데, 직각으로 막 끊고, 수직으로 막 상승하고 하는, 이런 거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본 것하고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고, 상당한 고도에서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정지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 조종사들이 보고 찍은 것은 그 크기가 F-18 정도였다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컸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크기도 비슷한데 이 한국 공군 팬텀 조종사들이 본 것처럼 원반형이고 섬광이 나오고 있었다 하는 증언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UFO의 모양이 상당히 여러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모양으로 되지는 않고, 또 미군 조종사들이 일치되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동력원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동력원, 뭐 엔진이라든지 제트 분사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지만은 한국 조종사들이 본 그 원반형 UFO는 섬광이 상하로 뿜어져 나고 있었다. 아주 아름다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야간에 관찰했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그때 한 10대의 한국 공군 전투기가 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보았다. 돌아와서 조종사들한테 물었더니 나도 보았다, 나도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UFO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를 어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